네, 이번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 사업 중에서도 다양한 정책 영역 내에 있는 하위 장르로서 문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주실 분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슬기 주임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에서 문학광장을 담당하는 차슬기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문학 창작 영역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밖에도 문학하는 작가님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기공모 사업 안에서도 더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들 있더라고요. 네, 앞서 소개한 지원 사업들이 창작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업은 국제교류와 일자리, 청년예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문학 분야와 관련하여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국제교류부터 어떤 사업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문학 분야의 경우 저희 예술위원회와 협력을 통해서 지정된 해외 레지던시 기관이 5개 있는데요.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국제 창작 프로그램과 영국 노리치 작가센터, 이탈리아 나폴리 오리엔탈 대학교,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 이렇게 5개입니다. 특히 비엔나 대학교는 이번 연도에 신규로 진행되는 레지던시 기관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예술위원회에서 한 명의 작가님을 최종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요. 이탈리아와 스웨덴,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예술위에서 후보군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최종 지원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정이 되실 경우에는 해외 작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와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문학 워크숍 강연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국가가 서로 또 다르다 보니 세부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기관 누리집에서 설명 자료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자리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일자리 지원 사업은 예술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장 예술 인력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 사업, 공연예술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문학 분야의 경우 이제 이 중에서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학과 관련된 협회나 단체 등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연수단원으로 채용할 경우 10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자격 요건과 또 연수단원의 직무 분야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 사항들은 반드시 저희 홈페이지 안에 게시된 그 설명 자료 안내 책자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청년 예술 분야는 어떤 사업일까요? 네, 청년 예술의 경우 기존에 이제 익히 알고 계시는 한국예술 창작 아카데미 사업과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이 이번에 청년 예술가 도약 지원 사업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네. 그 청년 예술가의 국내외 발표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발표 이력을 최소 1회 이상 보유한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가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년 제도처럼 기존의 청년 예술 지원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으셨던 경우에는 참여하실 수 없고요. 그거 외에 또 예비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예술대학의 예비 예술인 현장 연계 지원과 예술단체의 예비 예술인 최초 발표 지원입니다. 네. 이름이 조금 길죠. 우선 예술단체의 예비 예술인 현장 연계 지원은 예술대학교나 예술대학원의 산학협력단이 민간 예술단체와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프로젝트를 꾸리고 이거를 이제 재학생에게 현장 실습의 기회로 제공할 경우에 이에 대한 일부 활동 경비를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신청하는 주체가 앞선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아니라 예술대학교 혹은 예술대학원이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로 저희 예술단체의 예비 예술인 최초 발표 지원은
예비 예술인 발굴 실적이나 예비 예술인과의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 민간 예술 단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발표 이력이 없는 만 29세 이하의 예비 예술인에게 무언가 작품이나 창작 활동을 최초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경우에 이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예술가 지원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지원 신청하는 주체가 학교와 또 예술단체라는 점을 좀 유의하셔서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예비 작가를 꿈꾸는 청년 예술가들 외에도 좀 다양한 주체분들이 좀 문학 분야 안에서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림책 발간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림책 발간 사업의 경우에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 사업의 세부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주요 독자로 하는 그림책 발간에 대한 지원인데요. 말 그대로 보조금 규모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 그 필수 자료로 지원 신청서 외에도 활동 이력 등을 반드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네. 또 이것도 유형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존의 작품을 확산하는 어떤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신작을 새로 이렇게 창작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합니다. 다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 사업 내에 이제 하위 장르로 그림책 발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네. 그 다양한 다른 장르들과도 통합 장르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나 혹은 세부 안내 자료 책자를 보시면서 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업을 소개를 받았는데 저도 어디에 응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들었는데 처음에 원고가 별로 없어가지고 맨 처음에 소개하신 사업은 못 낼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 그 지금 하고 있는 발간 지원 사업의 경우 네. 그 기존에 다른 책에 묶였던 원고가 있으시면 그거를 다시 한번 엮어서 발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아까 차건주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발표 이력이나 어디에 발표를 하셨는지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적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작품집이 어쨌든 간에 엔솔로지나 이런 데서 발표됐던 것들을 모으는 건 괜찮고 네. 개인이 뭐 그 전에 냈던 작품집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동일한 작품집은 발간을 다시는 할 수 없으니까. 네, 할 수는 없고요. 네네. 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다시 여쭤봤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오늘 문장의 소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 문학 분야 정기 공모 사업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보았습니다. 시인과 소설가들로 구성된 저희 문장의 소리 스태프들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방송을 듣고 계실 다른 작가님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문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번에 나도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누리집의 공모사업 페이지에서 지원 마감 일정 또 세부 사항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덧붙여야 되는 어떤 정보가 있다면 네.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네, 뭔가 그 사업의 지원 신청에 대해서 네. 구체적인 예시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이 구체적인 예시에 대한 답변을 드렸을 때 네. 나중에 이게 제가 드린 답변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사업에도 이렇게 예시로 해당할 수 있겠다 라고 신청을 해주셨을 경우에 오해가 발생할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예시에 대해 답변을 해드릴 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저희 사업 관련해서 네.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들이 계신 단체나 개인께서 네.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사례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예시를 들다 보면 세부들이 달라지는데 네.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한 가지 더 네,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이 사업별로 뭐 창작의 과정이라든지 뭐 발간 지원 사업, 발표 지원 사업, 창작 주체 그리고 저희 차슬기 주임이 말씀해드렸던 다양한 사업들의 네. 사업 담당자가 저희 둘이 아니고 네. 담당자가 이제 한 명 한 명 다 배정이 되어 있어요. 사업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네. 사업 단위별로 담당자 전화번호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네.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사업에 네. 대해서 다양한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어떤 지원 사업을 할 때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전화해서 네. 담당자분하고 의논을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좀 덧붙여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전자로 서면을 좀 이렇게 신청서를 받다 보니까 좀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님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네.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여쭙습니다. 네. 저희는 그 보조금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는 기관이고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는 저희 기관의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 자료를 많이 담고 있는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지원 신청 사업은 일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전문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네. 운영되는 페이지가 바로 그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인데요. 네. 저희가 그거를 약어로 엔카스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네네. 그 www.ncas.or.kr로 접속을 하시면 네. 그 회원가입을 통해서 일단 로그인을 하실 수 있고 로그인을 하시면 각 보조금 주체 기관별로 사업들이 떠 있습니다. 네. 그 로그인 하셔서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보조금 운영 기관으로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이번에 정시 공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장르별로 또 사업별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 해당하시는 장르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지원 신청서를 그때부터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지원 신청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과는 별도로 이제 아무래도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 기초적인 인적 사항에 대한 것들을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 꼭 마지막에 첨부 파일로 그 지원 신청서나 아니면 필수 제출 자료들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또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 그 국가 보조금 전반적으로 관리가 좀 강화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어떤 그런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그 저희 의무 불성실에 대한 제재 사항들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 2024년 지원 신청부터 이제 지원 신청 마감일까지 그 과거 연도, 그러니까 올해는 보조 사업이 수행 중이고요. 2022년도 혹은 그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혹은 또는 뭔가 그 반납액들이 미반납되어 있을 경우 뭐 혹은 부정수급 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 대상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저희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으셨을 경우에는 네. 이번 지원 신청 때 좀 제약 사항이 있을 거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보조 사업자, 그러니까 작가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많은 예술가 분들과 예술 단체 분들의 어떤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서 그 한 단체 혹은 한 작가분이 여러 개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소위 말하는 다중 선정 제한인데요. 동일인 또는 동일 단체에 대한 선정은 3건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4건을 신청을 해서 4건이 다 선정이 되셨으면 4건을 하는 게 아니라 3개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창작 영역 사업 중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창작의 과정, 창작 산실이라는 이 지원 사업과 그 창작 주체, 그 단연 지원 사업은 동시에 선정이 불가하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선정이 되셨을 경우 최종 선택을 하나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예술가 도약 지원 사업은 청년예술인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 예술 단계에 있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른 사업과 동시에 선정이 불가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청년예술가 사업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청년예술가 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또 마찬가지로 그 다른 창작 사업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3건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던 것과 이렇게 맞물렸을 때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은 이것만 단독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선정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신청 공모가 끝나고 좀 더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거나 이런 건에 대해서 아니면 한 번 더 그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신청이나 선정 외에도 선정되시고 사업 수행하실 때 이제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좀 필수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런 모니터링에도 좀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가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좀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술가 분들이 그 과정에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마냥 짜증을 내시기도 하는데, 사실 문의를 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많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사업하시면서 굉장히 두 분 힘드실 것 같은데, 특히 또 차슬기 주임님 문장의 소리까지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남다른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 문학지원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크게 이렇게 창작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과 이제 문장의 소리 그리고 문장 웹진, 문학 집배원 그리고 글팀까지 해서 플랫폼의 성격을 띠고 있는 문학광장 사업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네. 네, 저희 문학광장 안에 이제 문장의 소리에도 다양한 작가님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작가님들도 저희 이 지원 사업을 많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많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정보나 어떤 안내 사항들을 잘 모르셔서 신청 기간이 지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저희 또 문장의 소리에서도 다시 만나 뵙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사가 있는 전라남도 나주에서부터 서울 홍대까지 먼 걸음을 해주신, 그리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신 담당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장의 소리 하셨는데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아직도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정말 제대로, AI처럼 잘 하셨습니다. 네, 정확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네. 네, 저희 공통된 사항으로 그 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국고, 지자체, 유관공공기관 등의 공적 재원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중복 선정이 불가합니다. 네. 저희 기관 외에도 지금 다른 기관들이 또 정시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 중복 선정 등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을 꼭 신청하시는 분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안에 또 공통 안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개별 사업 내용 외에도 그 안내 책자의 초반부에 나오는 그 공통 부적격자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신청서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공고문이나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또 허위 기재, 도용, 누락의 경우에는 그 신청하시는 분들의 과실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시고요. 네. 저희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창작 의 과정과 창작 주체 그리고 창작 산실 지원 사업의 경우 마감일이 10월 26일 목요일 1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교류와 일자리, 청년 예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10월 30일까지인데요. 네.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창작 영역 사업과 정책 영역 사업으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마감일이 서로 상의하고요. 네.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전자상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마감일 직전에 혹은 마감 시간 직전이 되면은 여러 명의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트래픽 잼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튕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꼭 좀 안정적인 시간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무사히 하실 수 있도록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꼭 이렇게 마지막에 몰려서 하면은 실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2024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 공모에 많은 예술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봄,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